근데 그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게 쉬워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게임을 스토리를 A 스토리, B 스토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스토리를 찾았어. 여기에 B도 좀 넣고 싶어. 이런 것을 이 엔진에서 붙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을 출시를 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들어와 보라 하고 그들이 입소문이 나서 게임이 재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배틀필드라는 게임이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제가 게임을 하루에 많이 할 때 보니까 11시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점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돼가는 거야. 사람이 게임을 오래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등짝만 맞았죠. 게임을 하면. 근데 이제는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죠? 게임을 만들고 돈을 버는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죠. 직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S2E. 근데 여기까지만 보통은 하는데 여기는 엔진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트위치 스트리머, 도네이션, 베팅형 게임, 갬블형 게임, 가상부동산, 주사위 게임 이 모든 게임 관련 모든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게임을 우리들대로 만들으라기도 나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시연을 하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래서 검증된 파트너사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들이 강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아까 그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NFT, P2E 그리고 랜드 세일 이 정도 하겠죠.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믹스는 어떻게 해요? 랜드 세일이 없잖아요. 위믹스는. 그래서 메타버스, NFT, P2E가 되겠죠. 그러면 넥슨이나 넷마블은 어때요? 메타버스, NFT, P2E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 시장을 다 아울 수 있는 게임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은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도네이션을 한번 볼게요. 도네이션은 뭐냐면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라는 사람이 이 플랫폼의 전문 프로듀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가 우리 크레타 회원들을 향한 인사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Ray Nakazato. I'm a Chief Creative Officer at Creta right now. I have over 30 years experience in making games, starting from 8-bit PC games. And since then, I made or developed or produced well over 100 games at like Electronic Arts, Capcom, Microsoft, and other major publishers, as well as 자, 보시면 이름도 이제 레이지로 나카자토. 경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아츠, 캡콤,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 있으면서 자기가 100개 이상의 게임을 만들었대요. 100개 이상 프로듀싱.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죠? 크레타에서 역할은 어때요? 이 사람이 해줄 역할은 우리가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전체 프로듀싱은 이분이 하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엔지니어 출신 그리고 게임 제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베테랑.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게임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게임계의 거장 나카자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크레타 플랫폼에 인발부가 돼서 일본 분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머리를 저처럼 세워보세요. 이분도 따라서 세우고 아까 그 캐릭터도 자꾸 세우는데 이래야 미래는 좀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선투자를 받을게요. 펀딩을 받아서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할까요? 크레타만 받는 거예요. 크레타. 그러면 이분은 만들다가 돈이 떨어지면 크레타를 내다 팔아서 자본으로 쓰겠죠. 그 대신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은 뭘 줘야 돼요? 이득을 줘야 되잖아요. 배당을 지급을 하거나. 그러면 캐릭터를 하나씩 판매를 해요. 선판매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만들고 여기서 생태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무언가를 이득을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를 되팔았었을 때 차익이 또 생기겠죠.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한국의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넥슨이 연간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되고 영업 순이익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의 부사장 출신인데요.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는 넥슨이 3조에 1조 영업이익인데 세가는 7조예요. 영업이익, 그 매출이. 그리고 순수익은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넥슨이 월등히 낮죠. 3조인데 1조 원이니까 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게 고정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비. 인건비, 넥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월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장인 정신이 좀 있는 그런 어떤 편이죠. 거기에 부사장 출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세가에 또 여러 가지 이 게임계에서는 이분을 안 거쳐가기가 어려운,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게임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 게임사가 어떤 거냐면 제페토는 잠깐 가시고 이 회사입니다. 이 게임을 대한민국 사람 청소년들 게임하는 애들은 다 해요. 다 해본 게임들이. 근데 이것을 82조, 83조 정도, 그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때 이런 게임 전체 시장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그때 저 나카자토 씨를 가장 먼저 선정을 할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온 거예요. 괜찮죠? 그런 어떤 기대심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 명 정도 들어왔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도네이션 파트를 맡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알렉산더 하르투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조금씩밖에는 못 보여드릴 수도 있겠어요. Hello, my name is Alexander Harutyunyan, or just short Alex. I'm a CEO of the Innova 네, online 이분이에요. game publishing 이름과 company 경력 with 크레타에서의 operations 역할을 말하시오 그랬는데 worldwide. 여기 지금 And I'm also 나온 얘기가 co-founder and CEO of SARD and 잠깐 지나갔죠. 저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이노바의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노바라는 회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NC소프트, 대한민국의 게임사죠. 유명한 NC소프트 러시아 이노바와 아이온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이렇게 뉴스에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NC소프트와 이노바, 아까 지금 이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이 이노바의 대표이사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 회사 말고도 한국의 뉴스를 딱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위플게임즈 이노바와 아이언사이트 러시아 퍼블리싱 계약. 전 세계로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이 기술력을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유통 전문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worldwide. And I'm also a co-founder and CEO of SARD and Taijit. I have a tech background, graduating in 컴퓨터공학, with degrees 물리학과, in radio physics and computer science. 컴퓨터 코딩 and started 이런 일을 한 my 15년 이상 professional 했다라고 그래요. career as a software developer more than 15 years ago.
soon after, I've understood that I like more creating teams and leading people, so I switched to the managerial 되게 착하게 안 roles. And 생겼어요. later, I did MBA to 그죠? have professional education in that area as well. I'm very happy to start my 여기 써 있어요. 크레타와 함께 고문 역할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에 인발부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자, 그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에 아까 그 레이지로 나카자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었던 프로듀서 이분이 와 있고, 알렉산더라는 게임 유통 전 세계 전문가가 이 플랫폼에 와 있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알벤 케인. 알벤 케인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콘터라는 AI 센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그리고 아이오타에 참여를 했었고, 어셈블리, 그리고 뭐였죠? 폴리곤 프로젝트. 폴리곤이라는 토큰 아시죠? 코인. 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던 장본인.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 블록체인 산업의 거인 아이오타와 폴리곤을 핸들링을 했었던 알벤 케인, 공동 설립자 겸 전무로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회사 플럭스 드라이브. 플럭스 드라이브는 크레타의 회사 명칭입니다. 플랫폼의 회사 명칭. 그래서 합류를 하다, 그런 이제 뉴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레타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크레타 플랫폼에서 사용되어지는 크레타라는 토큰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었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 내노라는 그 거래소들 있잖아요. 거래소들 오너들은 다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전 세계에서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서 가장 그 암호화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VC, 벤처 캐피털,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죠? 그런 회사의 오너들하고도 친분이 아주 두텁고, 실친이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로부터 크레타 플랫폼에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다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크레타 플랫폼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 크레타 플랫폼은 이 메인넷 위에 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NFT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도 허접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탑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에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블록체인 기술 메인넷을 갖췄지만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갖추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갖춘 메인넷이라는 것에 이 알벤 케인이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메인넷 기술에. 그래서 이 플랫폼에 알벤 케인이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메인넷 기술을 저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한번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이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뭐 저기 선릉이나 서울대 이런 데 다니시던 분들은 처음 보는 걸지도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테크놀로지에서 로커스 체인 게임 플랫폼 개발 파트에 프로그래머로 참여하고 있는 유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로커스 체인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 로커스 게임 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커스 게임 체인은 로커스 체인의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초로 온라인 게임의 서버를 대체하고, 여기 저 단어가 있죠.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버를 대처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넥슨이 3조 매출에
1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왜 그러면 2조가 날아갈까? 고정비용, 인건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지비용 때문에 다 날아가요. 서버에다가 이 트래픽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전송하고 그럴 때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러분들도 문자를 보내는 것은 비용이 안 들잖아요. 지금 뭐 만들어요? 데이터 비용 만들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는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초로 온라인 게임의 서버를 블록체인이 대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블록체인과 결합한 새로운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로커스 게임 체인은 로커스 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별도의 서버 없이 로커스 체인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체인의 시연으로 RTS 전략 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를 게임 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킹덤 언더 파이어를 게임 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플레이를 해본대요. 이 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제가 저 뒷판에 라이트코인 게임도 얹어놨습니다만은 그 라이트코인으로 게임을 하는 건 라이트코인으로 사고 파는 것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토큰 전송과 받기, 코인 전송과 받기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NFT도 실제로 거기서 토큰을 만들어서 전송하고 받기 이거밖에 못해요. 블록체인 위에서 이렇게 게임 체인을 얹어서 시도되는 사례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아무런 가늠이 없군요. 어떤 그 반응 자체가 그냥 그래 처음 듣긴 했네. 뭐 이 정도 수준, 그죠? 이거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냐면 블록체인 베이스 프로토콜 위에 보통은 테스트넷을 얹어서 이게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토큰을 보내기 받기 여기서 모든 지갑 행동을 다 해봅니다. 그게 테스트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를 거쳐요. 그리고 실데이터를 좀 더 넣어보고 두 번째를 거쳐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넣고 세 번째를 거쳤어요. 세 번째까지 거쳤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테스트넷에서. 근데 이들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게임 체인 하나를 더 얹어서 테스트를 또 한 거예요. 게임이 돌아가는지까지 테스트를 해야겠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을 만들어서 게임이 돌으면 이 성능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이 일이.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단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게임 체인 런처입니다.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해 보겠대요. 멀티플레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플레이 상대를 찾아주기 위한 워게이트 서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이 대전을 위한 매칭 서버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 버전에서는 워게이트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워게이트 서버가 필요한 매칭 시스템은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중지시켜 놓고 블록체인 상에서 돌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로커스 체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서버를 대신하여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받아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방을 생성하였습니다. 게임 체인 상에서 방을 생성하게 되면 매칭할 방의 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퍼지게 되며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를 확인하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킹덤 언더 파이어는 최대 8인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며 현재 4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를 한 거래요. 로커스 게임 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게임이 도는지 한번 보세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워게이트 서버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4인의 실시간 멀티플레이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로커스 체인은 세계 최초로 BFT 확정 합의 방식으로 DAG AWTC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어때요? 게임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코인을 생성해서 사고 팔기만 하던 일들에서 이제는 어때요?
게임 서버를 대체하고 게임이 그 안에서 도는, 다시 얘기하면 중앙 서버의 컴퓨터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고 분산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불러들여서 상대방하고 만나서 게임이 도는 일이 최초로 생기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메인넷 위에 이 플랫폼이 서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더리움 위에 이 플랫폼이 서는 거, 이오스 위에 이 플랫폼이 서는 거, 폴카닷 위에 플랫폼이 서는 거, 폴리곤 위에 이 프로젝트가 서는 거, 한국에서 카카오의 클레이튼 위에 서는 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메인넷 위에 서는 거, 차이가 어떨까요? 그 차이는 그냥 단순하게 TPS로만 분석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의 TPS는 5에서 7회, 이더리움은 15회에서 20회, 에이다는 25회, 그죠? 솔라나는 5만 회가 가능하다겠는데 2,500회, 카카오의 클레이튼 1,500회, 그걸로만 보면 얘는 무제한. 말이 다르지 않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이 위에서 게임이 돌리는 그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다는 뜻인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이 플랫폼이 좋은 거 하나. 넥슨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넷마블은? NC소프트? 없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NFT를 하려면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구축을 하겠대요. 근데 이만한 성능이 그 대기업이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삼성이 넥스레저 팀을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 메인넷 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체시켰습니다. 그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다시 얘기하면 기업용, 컨소시엄용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은 확보는 했으니까 아직도 가지고는 있겠죠. 이거는 달라요. 3-4명이서 게임하는 거와 마카오에 가서 퍼블릭 공간에서 게임하는 시장과는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퍼블릭 공간에서 이 메인넷 위에서 게임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게임사가 200개예요. 일본에는 더 많고요. 미국에는 더 강자들의 시장이죠. 근데 그들의 블록체인은 이 성능을 못 갖는데 작은 나라 한국에 이 기술이 있는 걸 저는 이분이 알았다는 것도 놀라워요. 이 기술을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오지 못하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노드 테스트를 들어와서 이 성능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이분의 친구분이 여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봤겠죠. 저더라도 테스트하라고 하면 혼자 오면 재미없잖아요. 누구라도 붙들고 가서 하겠죠. 근데 여기 있었던 이 인물이 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귀뜸을 드렸던 거예요. 어쩌면 알벤 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도 우리 플랫폼이나 메인넷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사가 났죠. 기사가 기사를 잠깐 보여드려요.